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먼저 드리고, 저는 앞서 설명해 주신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아트콜라이더랩, 이름이 좀 길죠. 오늘 이 해커톤과 전문가 세미나를 기획하고 이제 주관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윤하나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신기현 미디어 아티스트 선생님께서는 이제 현업에서 지금 현장에 되게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웹3 관련 트렌드들을 되게 현장에서 정말 몸소 겪고 이제 본인이 작업하시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런 흐름이 조금 아직 낯설고 또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술가 혹은 창작자로서 이러한 흐름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 저의 경험과 또 저의 이해관계를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쉽고 네. 친절한 설명을 제가 이제 이어나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온라인 예술 전환 프로젝트 사례 발표예요. 웹3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왜 이제 웹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부터 이제 짚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제 아트콜라이더 랩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도부터 국제교류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때 코비드-19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나라 간 교류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저와 저희 기관은 이제 온라인 교류 또는 디지털 예술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어떤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의 예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작가와 기획자가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치교환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의 가치교환 생태계는 앞서 신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NFT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예술가로서 혹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창작자로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목차가 총 4개인데 네, 간단히 보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온라인 혹은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나는 현실에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온라인 되게 비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론이 너무 많죠. 일단 네, 인류학자 사이먼 로버츠의 뇌가 아니라 몸이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께서 이제 사람의 사유하고 관념적으로 어떤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은 모두 몸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AI와 구분되는 지점은 손가락이 있고 우리가 발을 통해서 어떤 공간을 인식하고 이런 경험들은 확실히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아직까지는 구분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이 사유하고 인간의 창작은 어쩌면 몸에서부터 기인하고 이것들은 아직까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저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예술은 어떨까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이후부터 저는 이제 국제교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전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대관하고 그곳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실제로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시나 공연장 기반의 어떤 것들을 만들던 경험이 있었죠, 우리 모두. 근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고 서로 줌이라던가 온라인상으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그것들에 대한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했던 점은 예술은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관객과 사회와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방식에 대한 질문이 오늘 웹3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될 것 같아요. 웹3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웹3라는 것이 웹 1.0에는 읽기만 가능했던 인터넷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시대. 근데 그렇다면은 웹 2.0 시대에는 무엇이 가능했느냐?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혹은 위키백과처럼 직접 저희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또 글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모두 이제 포터블 디바이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3년 전부터 이제 코비드 19이 있으면서 이 기기를 사용한 소통이 되게 필요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되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익숙해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다음 버전을 웹 3.0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읽기, 쓰기, 그리고 소유하기가 가능한데요. 소유하기라고 했을 때 내가 올린 이미지는 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내가 내 사진을 올려도 실상 이거는 플랫폼에 내가 저작권이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실제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플랫폼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미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웹3 환경에서는 내가 나의 저작물 혹은 이미지 통틀어서 모든 저작물들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누군가와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대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 1.0과 2.0은 정보의 소유권이 플랫폼 혹은 어떤 거대한 기업이나 혹은 정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위계를 가진 어떤 곳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면은 앞으로의 3.0은 개인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NFT 해커톤을 함께 진행해 나가실 텐데 우리가 왜 웹 3.0을 이야기하면서 NFT를 고민해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기도 했고 NFT를 이야기할 때 보통 저희가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면은 되게 투기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어떤 예술 작품을 유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들은 가상 자산으로서 투자의 가치가 있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되게 많이 부응했던 무언가로 보통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이 NFT는 디지털 아티스트인 케빈 맥코이 씨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가 개발한 NFT라는 것이 저도 너무 궁금하고 흥미로워서 찾아봤는데요. 그 애닐 대쉬라는 개발자와 함께 블록체인이 발명된 2010년도 이후에 2014년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디지털 아트를 조금 더 우리 주도하에 소유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분의 트위터를 보면 I think and the machines do 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사고하고 기계가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통해서 응용하고 발전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NFT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약속 체계인 것을 신기현 선생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두 번째는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앞서서 채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예술가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NFT 창시자분을 소개를 했고요. 이분의 말씀을 여기 좀 옮겨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디지털 기술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미 많고 이것들을
이것들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을 투자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창작자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구와 환경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네,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화계 혹은 산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예술계에서 앞서 미디어 아티스트 분의 사례를 가져오긴 했지만 예술계로 치환하면은 우리는 웹3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웹3 혹은 NFT 주로 탈중앙화라고 하죠. 탈중앙화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은 주민등록증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한테 발급받는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저희 신원을 증명하잖아요. 이렇듯이 어떤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내가 허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체계가 이전에 있었다면은 웹3 시대에는 이것들이 누군가에 의존되지 않는 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계로 따지자면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야지 뭔가 잘 나가는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인가? 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갤러리 혹은 옥션 등에서 유통이 되고. 근데 그런 식의 위계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의 팬덤 혹은 자신의 예술 향유자를 만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좀 변화의 양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혹은 어떤 위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가능한 시점이 바로 웹3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미술관이 위계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작가들이 되게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NFT 환경에서 미술관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할까?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작년 초쯤에 발행이 됐었고요. 라크마라는 그 LA에 있는 되게 큰 유명한 미술관이죠. 여기에서 NFT 관련한 이제 기획 시리즈 기사를 5편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NFT와 연동된 버추얼 전시도 열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NFT라는 것이 어떤 이러한 기관의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오히려 좀 반대되는 개념의 체계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올드스쿨로서 그 미술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장품들을 NFT로 관리했을 때 되게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또 현재의 어떤 행정법상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미술관조차도 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을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국현이나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이 NFT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이거를 응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저의 사례를 조금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의 사례를 이제 앞으로 공유를 할 건데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 시대의 국제예술 교류 파트이고요. 이것들은 온라인 디지털 전환 실험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개인적인 실험인데 저와 이제 뜻이 맞는 외부 기획자 혹은 작가들과 함께 콜렉티브를 기획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NFT가 가진 잠재성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기획으로 연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국제교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 동안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라는 곳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류를 도왔고요. 누군가에겐 낯설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되게 친숙한 기관일 수 있는데요. 79년도에 설립됐고 아트앤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을 활용한 예술 기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매년 축제도 열고요. 축제 이외에 공모전 혹은
컨퍼런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오래된 만큼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고 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20개국 기관이 참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도 되게 큰 변화를 맞았던 시기에 이 기관이 주목했던 주제가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20년도에는 지구라는 정원,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각 위치에 존재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위치에서 자라고 있는 정원이라고 이해하고 각자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 정원 개념의 온라인 페스티벌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21년도 주제는 뉴 디지털 딜인데 디지털은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또 다른 플랜 B로서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찾은 돌파구가 아니라 대안이자 우리의 현실을 좀 도울 수 있는 보완적인 도구로서의 디지털을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었고 거기에서 연장해서 웰컴 투 플래닛 B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입장도 디지털은 분명 되게 도움이 되는 도구인 건 맞지만 이것들이 현실에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현장성은 분명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3년 동안의 페스티벌에 한예종 그리고 저와 이제 저희 팀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라고 했을 때 20년도에는 서드라이프의 정원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하진 않았을 때여서 메타버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감상이 가능한 디지털 아트 실험을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저희는 예술학교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그러면 예술 창작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이어오기도 했고 또 온라인상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올해로 들어서는 아카이브를 쌓다 보니 NFT라는 개념이 분명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들을 그러면은 예술기관이자 창작을 돕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학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창작을 돕는 누군가로서 NFT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여름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워낙에 다양한 경험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사례가 다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첫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창기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굉장히 도취된 상태에서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AR 전시장 혹은 VR 전시장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영상들을 아카이브를 했었고요. 또한 현장에서 공연이 어려우니 그렇다면 VR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VR 공연을 실험하기도 했고요. 또 줌을 통해서 온라인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20년도에 그래서 쇼케이스를 만들었는데 6분의 작가님이 참여하셨어요. 이분들은 한예종 출신, 그러니까 졸업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었는데요. 출신의 작가분들이고 이분들의 작품은 이미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전시가 한번 됐던 작품으로 알고선 섭외를 드렸고요. 섭외했을 당시에는 현장 전시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이 쇼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께 요청을 드렸죠. 당신의 작품을 온라인 전환시켜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장 설치의 경우에는 이걸 실시간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실현을 했고요. 또 PC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현장 VR 체험해야 되는 작품들도 이제 웹 VR로 전환을 하는 등의 이제 온라인 작품화를 이때 처음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온라인 전시장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AR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찍으면은
AR 전시장 안으로 입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인트로 영상인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면 네, AR이다 보니까 핸드폰 카메라 너머로 이제 디지털 오브젝트들이 떠오르고 이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작품의 세계로 이제 입장할 수 있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전시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저희의 활동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유튜브에 아카이브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저희만의 시도가 아니라 아르스 측에서도 되게 많은 기관들의 작품을 소개하다 보니까 홈 딜리버리라고 문 앞까지 배달하는 예술 작품이란 이름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미술관에 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핸드폰 혹은 랩탑을 통해서 작품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을 이때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VR 플랫폼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기도 했어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통 부르는 모질라 허브에 이제 독일 유학생 작가님이 본인의 서울의 풍경을 이제 아카이브 했던 작품이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넘기도록 할게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술 창작과 관련된 실험들을 다 해봤다고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21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르스뿐만 아니라 그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 전문 아티스트 분들과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세션을 제공을 했고, 이때 만들어진 작품들이 온라인 게임 그리고 이머시브 퍼포먼스라고 하는 VR과 현장의 공연이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퍼포먼스 방식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작품의 작품이 나왔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VR 챗이라는 이것도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플랫폼인데요. 디바이스를 통해서건 랩탑을 통해서건 입장을 하게 되면은 내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와 소통을 하고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장구 공연을 펼쳤고 이때에는 네트워킹 파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좀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서 함께 장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사이트 주소가 보이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러한 다양한 온라인 실험들을 한 곳에 모아둬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kr.worldwidelab.kr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난 실험들도 모아놓고 올해의 실험들도 이제 같이 모아뒀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휴먼 터치라는 이름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인간적 접촉 혹은 인간미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긴 하는데, 결국 우리는 접촉면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신체성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로 귀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존재도 결국 나의 시선과 나의 신체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페스티벌을 기획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강연, 쇼케이스 그리고 본론인 NFT 프로젝트가 실험됐습니다. NFT 쇼케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때도 저희가 총 5분의 작가님들을 섭외를 했고요. 5분의 작가님들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작가님들이세요. 안무가이기도 하고 또 혹은 게임을 만드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유리공예를 바탕으로 한 시각예술 작가이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작품을 디지털화 해주세요. 온라인 전환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림과 동시에 NFT 아카이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NFT라는 게 사실 일종의 아카이브 수단이자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기록하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이거를 접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만들었는데 실상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NFT라는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슈가 되면서 결국 예술가도 이 안에서 자기의 작품을 좀 선보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류를 조금 인식하고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NFT 아카이브를 좀 만들고자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5분의 작가님들의 작품을 저희 아트콜라이더 랩 오픈시 페이지에 구매를 통해 소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소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웹 3.0 크리에이팅 워크숍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모두 이제 전달 드릴 NFT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커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NFT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바로 떠올리는 거는 되게 지루한 뭐죠? 지루한 원숭이? 이미지를 좀 많이 친숙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게 프로필 이미지로서 나의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페르소나로서 작동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NFT라는 게 그걸로만 귀결되진 않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볼수록. 그래서 이 NFT라는 생태계와 이 작동 방식을 작가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당신의 작품이 NFT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또 소비되길 바라느냐라고 숙제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고민을 이어갔고요. 5분의 작가의 작업이 다양한 만큼 되게 다양한 NFT 실험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로 윤정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되게 이미지가 많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분의 이야기는 비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에서 되게 귀엽고 예쁘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서 친숙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렌더링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실제 존재하는 그 자체보다는 인간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계속해서 갈고 닦아가는 그런 과정을 렌더링이라는 조금 일종의 폭력성으로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처음 보시면은 이게 마치 고양이가 뱉어내는 헤어볼처럼 되게 날것의 것들이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점점 폴리시드 되고 결국에는 작은 열쇠고리 키링처럼 폴리싱 되는 그 상태를 단계별로 나눴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자들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고 구매할 것인가 그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써 이분의 작업에 어떤 일종의 리서치로서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NFT라는 것이 단순히 발행하고 이게 가치를 일정한 수익을 내는 장치로서 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리서치 혹은 어떤 의견 수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박혜인 작가님이 있는데 이분은 유리공예에 기반해서 현재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유리 작품에서 기인한 어떤 이미지적 상상력을 스토리로 풀고 또 이 상상력에 기반한 것들을 웹 스크립트형의 영상으로 또 만드셨는데요. 좀 설명이 많이 길죠. 그래서 여기 NFT로 발행하신 거는 3D 모델링으로 구현한 유리 모형인데요. 이 자체는 작업의 일부이기도 해요. 근데 이 작품을 뭐 작품이 아름다워서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 작가분의 팬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구매를 했을 때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페이지가 구매자의 페이지예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디스크립션 하단에 작은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물음표로 가려뒀는데
구매자에게만 특별히 보여줄 수 있는 언락커블 컨텐츠라는 기능이 있어요, NFT에. 그래서 특별한 에디션으로서 내 작품에 어떤 감흥하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것들을 더 선물하고 작품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NFT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안무가이자 이제 공연예술 쪽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이신데요. 서태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안무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는 어떤 실험을 계속해서 이어오셨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만든 안무의 부분들을 3D 모델링, 그러니까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직접 움직이면서 나의 안무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스켈레톤 형식으로 움직이는 3D 모델링 파일로 이제 NFT를 발행을 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공연 작품의 일부를 클립화해서 NFT로 올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작동을 해요. 하나는 이 안무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일종의 워크숍 티켓으로 NFT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공연에서는 티켓화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굳히셨더라고요. 그래서 NFT가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좀 공연의 사례로서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김지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을 만드는데요. 루빅스 큐브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색깔을 맞추는 그 게임인데 온라인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을 계속해서 돌리고 탐험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체험할 수 없는 확장판을 NFT를 구매했을 때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어떤 이것을 DLC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티켓을 구입하면은 내가 더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감독님 세 분으로 구성된 페르소나 L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의 나이가 되게 비슷하고요. 한국의 20대 여성으로 규정되는 특정 집단한테 이제 씌워지는 어떤 일종의 티피컬한 페르소나들을 역으로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존재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본인들의 어릴 적 홈 비디오를 클립화해서 NFT로 발행을 했고요. 다 0세부터 20세까지 나이가 달라요. 총 20개 에디션을 발행을 했고 이것들을 구입한 분들이 나중에 열릴 일기 공유에 참여를 해서 이 나이대에 이 비디오를 구매한 분들과 어떤 담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분도 티켓으로서의 NF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NFT라는 것이 그 작품의 일부를 그냥 잘라서 디지털 작품을 판매합니다라는 티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작업의 어떤 가치 혹은 의미들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서 특별한 기획이 들어간 예시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는 제가 이제 기관 안에서 작가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작업 세계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저희 개인 프로젝트인데요. 저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자 기획자분들과 영 ETC1이라는 콜렉티브를 만들었고요. 이때에도 좀 NFT를 가지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는 잡초가 있는데 잡초라는 풀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잡초는 되게 관념적인 이름이고 아무 데서나 자라는 쓸데없는 풀을 잡초라고 부르고 실제로 나 있는 잡초들은 다 각자의 학명이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나 있는 잡초들을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발행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기록하고 이것들을 NFT로 발행해 보는 실험을 했었어요. 이거는 예시로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자란 풀 NFT 컬렉션이라고 실제로 오픈시에도 올렸는데요.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좀 많이 달라서 그 지역의 뭐 집 근처 아니면 나의 산책길에서 발견한 그냥 자란 도처에 그냥 자란 풀들을 내가 그날 찍고 이것들의 위치와 날짜들을 같이 기록하면서 NFT로 계속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잡초라고 치부되는 어쩌면은 누구도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게 NFT 혹은 웹3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작품을 좀 주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고민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네. 이것들은 무료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공유를 했는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창작자이기도 하고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는 기획자 혹은 이미 NFT계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시간대에 맞춰서 전달하고 싶은가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어디에서 어떤 관객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웹3에 대한 담론이 아닐까 싶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장소에 오시는 분들과 만날 것이라고 상정하고 그 안에서의 호흡을 염두하면 될 텐데 우리가 웹상에서 혹은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얼만큼 상상할 수 있고 또 얼만큼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앞으로의 주요 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작업 생태계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가 현재의 환경과 도구를 응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FT가 그래서 뭐야? 라고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는 이후에 황진 교수님께서 하실 강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어떠한 물질이나 어떤 예술 작품,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약속 안에 담긴 이미지는 NFT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NFT는 작품의 완성품이 아니라 가치와 가치를 연결하는 수단 혹은 약속으로서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가치에 무엇을 싣고 어떤 약속을 내가 만들어서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이 분명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 교환 생태계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앞으로는 큐레이션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